착륙만 했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영상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악명이 높다고 유명한 라이언에어입니다. 도대체 이 항공사는 왜 이렇게 박수를 받는 걸까? 착륙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 아찔하게 내려와서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SNS에는 이런 글들이 넘쳐납니다. 라이언에어 타고 무사히 착륙하면 인생에서 하나다. 착륙하다가 뼈 빠지는 줄. 너무 세게 내려서 공항이 깨지는 줄 알았다니까?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노즈기어가 없는 상태로 착륙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3년 아일랜드 더블린 공항 롤아웃 중 발생한 것이죠. 롤아웃은 랜딩 단계에서 주바퀴가 활주로에 닿은 뒤부터 완전히 정지하거나 활주로를 빠져나갈 때까지의 지상 활주 구간을 뜻합니다. 스파크가 튀었지만 다행히 사망 및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리액션과 다르게 경체가 파괴되어 다수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치명적 사고는 없었죠. 오히려 하드 랜딩으로 외부에서 보기에 불안정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항공사는 이렇게까지 악명 높다는 이미지를 갖게 된 걸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 라이언에어 CEO 마이클 오리어리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불평에 관심 없습니다. 환불 없음이란 말이 어떤 부분이 이해가 어렵습니까? 기내 음료 판매가 떨어지면 파일럿들에게 일부러 난기류를 만들어보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음료 매출이 확 오르거든요. 우리는 유료 수화물을 걷는 게 아니라 제발 그 수화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요금을 받는 겁니다. 왜 소리 집어쳐! 인터뷰뿐만 아니라 토크쇼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논리를 늘어놓았죠. Did you really want to charge to use toilets on Ryanair planes? Yes, or no? Yes. Did you want to make some passengers stand on planes to fit more people in, a la the tube? Yes. How safe is that? Very safe. Funny enough, is what we wanted to do was to take out about the last 10 rows of seats. But wait for it. You take out the last 10 rows of seats, and we guarantee that the stand down, we'd have a standing cabin and a seated cabin. The seats will be €25. The standing cabin will be €1. I guarantee you, we will fill the standing cabin first. And to people who say that sounds a little risky, It would be on long transatlantic flights, on 1 hour hops across the Irish Sea where the weather is known, you're not dealing with turbulence or anything else. 그의 이런 발언들은 인터넷에서 빠르게 확산됐고 숨겨진 수수료, 불친절한 고객 서비스로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조금 기다려보시죠, 회장님. 뭔 소리고?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서비스 따위는 개나 줘라라는 마인드였죠. 고객을 소비자가 아니라 불평분자처럼 다루고 직원들을 생각하는 마인드도 최악이었습니다. MBA 학생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근데 이건 다 개소리예요. 직원들의 월급은 대체로 돈이 가장 많이 드는 비용입니다. 몇 명씩은 일 빼먹는 게을러 빠진 놈들을 고용하고 있고 가끔 조인트를 까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진 않죠. 나 이런 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라이언에어를 계속해서 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라이언에어의 탑승권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싸기 때문이죠. 라이언에어는 종종 10유로, 심지어 5유로짜리 항공권을 판매했습니다. 심할 때는 1유로짜리 티켓도 등장했죠. 대형 항공사의 평균 운임이 100에서 200유로였던 시절을 생각하면 이건 여행의 개념 자체를 바꿔놓을 정도로 파격적이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옆 나라 가는 게 버스 타는 것보다 싸다는 인식이 자리 잡혔고 주말 쇼핑이나 단기 휴가를 위해 다른 나라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런 초저가 항공사는 아니었습니다. 1985년 창립 당시엔 대형 항공사랑 경쟁하려고 고급 서비스에 조금 저렴한 가격을 붙이는 전략을 썼죠. 하지만 4년 만에 2천만 파운드 적자를 내고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보좌관이던 마이클 오리어리도 이건 접어야 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전환점은 1997년 이후 항공 자유화였습니다. 규제가 풀리자 오리어리는 전략을 통째로 바꿨죠. 대형 허브 공항을 쓰는 동안 라이언에어는 도심 외곽의 세컨더리 공항을 골랐습니다. 착륙료가 싸고 비행기 혼잡이 적어 회항 시간도 훨씬 짧았죠. 기종도 보잉 737 하나로 통일해 정비비를 줄였고 장거리 대신 단거리 위주로만 다니며 연료비와 인건비를 절약했습니다. 회항 시간은 평균 25분. 한 대로 하루에 더 많은 편수를 띄울 수 있었고 수화물 기내식 우선 탑승권은 전부 유료로 돌려 기본 운임을 극단적으로 낮췄습니다. 티켓 판매는 100% 온라인으로만 해 여행사 수수료도 없앴죠. 이 구조는 위기 때 더 빛났습니다.
2007에서 2008년 금융위기로 국가 항공사들이 휘청일 때 라이언에어는 오히려 점유율을 키웠습니다. 싼데 왜 안 타라는 심리를 완벽히 파고든 겁니다. 지금은 1600개 노선을 운영하며 유럽 최대 항공사로 성장했고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벨기에 등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처음엔 실패했지만 전략을 최저가로 갈아탄 순간부터 유럽 하늘길에 판을 뒤집은 거죠. 이처럼 매력적인 가격 앞에서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가 항공시장이 커지고 경쟁사가 늘어나자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는 고객을 붙잡기 어려워졌죠.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이나 비즈니스 고객처럼 서비스 품질을 중요시하는 층은 아예 다른 항공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라이언에어도 이걸 느꼈습니다. 싼 건 좋은데 이렇게 가다간 더 이상 성장 못한다는 위기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2014년에 대규모 이미지 개선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바꾼 건 아니었지만 승객들이 가장 불만을 가졌던 부분부터 손보기 시작했죠.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전면 개편해서 예약 과정을 단순화했고 좌석 지정제를 도입해 탑승 순서와 자리 싸움을 줄였습니다. 수화물 규정도 완화해서 예전처럼 기내용 가방 규격 때문에 승객과 다투는 일이 줄었죠. Wait, look. Because you haven't. Wait, no. Well, There was no mention of dimensions. All it said was 10 kilos. 10 kilos is all it said. No, the dimensions are, but they are the dimensions. You have them here. Look, the standard dimensions are there. 55 times 40 times 20. And these are it. These are it. sizes. No, they're not. Yes, they are. The same sizes like my fucking suitcase on the inside. Do you want to go on this flight? Because if you carry on like that, you won't be going on But this no, flight. you can't tell me that it's not going inside. Like I travel with Ryanair all the time. I show you like I have 35 f***ing tickets from the last That's year enough. with Ryanair. That's enough. Like That's the normal enough for the suitcase, and you make a problem from that. We already pay for that. I'm not paying 70 pounds because you decide that my bag it's not going inside, but it's going. It's like the perfect size. Like I'm not paying 70 pounds for that. That's ridiculous. Honestly. 비즈니스 고객을 겨냥한 비즈니스 플러스 서비스도 새로 도입했습니다. 우선 탑승, 빠른 보안 검색, 변경 가능한 항공권 같은 옵션을 추가해 기존 저가 이미지와는 다른 새로운 고객층을 끌어들였죠. 이런 변화 덕분에 단골이 늘고 한 번 타본 승객이 다시 선택하는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성과는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승객 수는 증가하기 시작했고 수익률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건 기업 입장에서 그렇다고 치고 승객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랜딩해도 괜찮은 걸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파일럿의 실력 문제로 여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운항하는 환경에서 파일럿의 최선의 선택입니다. 라이언에어는 대도시의 대형 공항보다 짧은 활주로나 지형이 까다로운 근교 공항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측풍이나 난기류 같은 기상 변수도 자주 만나고 안전하게 멈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단하게 접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젖은 활주로나 빈결 상태에서는 러닝 거리를 최소화하려고 하드랜딩이 오히려 권장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유럽 특유의 변덕스러운 날씨까지 겹치면 승객 입장에서는 매번 세게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라이언에어의 하드랜딩은 실수라기보다 전략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략이 승객에게는 안정감보다 불안과 불편으로 먼저 다가온다는 점이죠. 그럼 지금부터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라이언에어는 악명이 높을 정도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항공사일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악명이 높은 걸까? 첫 번째는 라이언에어 CEO의 공격적인 발언. 두 번째는 근교 공항의 기상 변수에 대처하기 위해 하드랜딩을 했는데 이로 인해 불안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타는 이유는 기차와 버스보다 싼 가격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CEO의 전략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